안녕하세요. 흐문화TV 이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깊은 비유를 통해 관계의 본질과 자아 성장의 의미를 심도 깊게 탐색해 보려 합니다. 바로 철새들이 떠난 이유라는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새와 나무에 대한 아름다운 서정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겪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야 할 진정한 가치와 삶의 지혜에 대한 은유입니다. 동양 철학의 무의자연 사상과 서양 심리학의 자기수용 개념까지 아우르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숲 가장자리에 수백 년의 비바람과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굳건히 서 있던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젊은 시절 세상의 모든 생명을 품을 듯 푸른 잎사귀와 힘찬 가지를 사방으로 뻗어내며 숲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나무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열정적이어서 지나가는 모든 새들을 자신의 가지에 붙잡아두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이 자신의 품에 잠시라도 머물러 주기를 간절히 바랐죠.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가지에 앉으면 한없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꼈고, 그 새가 다시 떠나 하늘로 솟아오르면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더 넓게 가지를 펼치고 더 많은 잎을 내어 풍성하고 안락한 그늘을 만들며 어떻게든 새 새들을 자신의 곁에 붙들어 매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더 많은 것을 내어주면 새들이 자신에게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나무의 모습은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내 곁에 두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베풀거나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듯합니다. 상대의 떠남을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줘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봄에 싱그러운 새싹은 무성한 여름의 잎이 되었다가 가을에는 화려한 색으로 물들고 이내 낙엽이 되어 떨어졌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 기나긴 세월 속에서 나무는 수많은 새들의 방문과 이별을 겪으며 조금씩 삶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원래 한 곳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잠시 지친 날개를 쉬어가거나 씨앗을 나르고 혹은 풍부한 열매를 찾아 잠시 나무를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특히 철새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야만 하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번식을 위해 북쪽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그들의 삶은 멈춤없는 움직임 그 자체였습니다. 나무는 처음에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아프고 잔인하게 다가왔지만 점차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예기치 않은 이별을 겪으며 모든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시작과 끝이 있으며 때로는 불가피한 헤어짐도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듯이 말이죠.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을 간다는 자연의 순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나무에게 깊은 성찰과 함께 새로운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깊은 사실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나무에게는 놀랍도록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새를 붙잡기 위해 애쓰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새를 슬퍼하며 쫓아가지도 않았고 새로 날아온 새에게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나무인지에서 증명하기 위해 과장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자신의 뿌리를 숲의 토양 속으로 더 깊이 내리고 따스한 햇빛과 영양분을 온몸으로 받으며 자신의 존재를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맞춰 유연하게 흔들렸고 차가운 비가 오면 흠뻑 젖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외부의 변화에 일일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와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우리들의 성숙한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며 스스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끼는 나무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존감과 자기 주도적인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랍고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전 이 나무의 가지를 스쳐 지나갔던 철새들이 다시 이 숲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났던 그들이 번식을 위해 다시 북쪽으로 향하는 긴 여정 중에 이 숲을 지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멀리 하늘에서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철새들은 잠시 주저하며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나무는 물리적으로 더 크고 화려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깊은 평온함이 느껴지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마치 태산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는 듯 굳건했으며 누가 오든 누가 가든 그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깊은 힘과 위엄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수행을 거친 현자가 세상의 번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하듯이 말입니다. 나무는 더 이상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기 완성의 경지에 이른 듯 보였습니다. 철새들은 저 잠시 나무 주변을 신기한 듯 맴돌았습니다. 예전의 나무는 저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고 머물러 주기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손짓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무는 뿌리 깊은 평온함 속에 홀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과 무심함은 오히려 압도적이었습니다. 철새들은 더 이상 그 나무에 대한 특별한 끌림이나 유혹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붙잡으려 애쓰던 예전의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 자신들의 존재가 더 이상 나무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결국 철새들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넓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나무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햇살 아래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관계의 흐름과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이 말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기는 나무의 모습은 해탈의 경지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곁에는 계절이 바뀌어도 다른 수많은 철새들이 멀리 떠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새는 철새처럼 멀리 날아가지 않고 나무의 품 안에서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다시 봄의 새 생명을 맞이하며 둥지를 트는 진정한 공존의 동반자였습니다. 나무는 그 작은 새와 함께하며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아서 내 곁에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기꺼이 함께 삶의 혹독한 계절과 아름다운 순간들을 건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비바람을 견디며 고요히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깊은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겉만 번지르르한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과거처럼 크게 흔들리거나 상실감에 빠지지 않았고, 누군가가 새로 온다고 해서 과도하게 들뜨거나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외부의 새를 찾아 헤매는 외부 지향적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내면 지향적인 삶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굳건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소중한 친구,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려워하거나 나를 떠난 사람에 대한 미련과 후회로 힘들어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붙잡거나 애쓴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자유로운 본성을 존중하고 나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세울 때 비로소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집착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가꾸고 다지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외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굳건한 뿌리가 됩니다.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거나 좌우되지 않고 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만족감 그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어떠한 강풍이나 폭풍 후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듯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시련이나 변화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자녀 양육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에서도 깊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녀가 부모의 바람이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혹은 직장 동료나 상사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상대를 억지로 통제하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의 교훈처럼 각자의 고유한 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나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통제와 간섭이 아니라 믿음과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개인의 성장을 존중할 때 집단 전체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철새들이 나무를 떠난 이유는 단순히 나무가 더 이상 자신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나무가 자신을 온전히 찾아 진정한 평화와 자기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삶의 모든 계절을 건너는
진정한 인연과 깊은 유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지혜가 아닐까요? 외부의 인연에 일희일비하거나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안정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길임을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오늘 금오나TV 이교수와 함께한 철새들이 떠난 이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통찰과 다양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의 발전을 위한 회원가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